이제부터는 2장의 좀 이제 마지막 부분쯤인데 기타 용어를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아까 버스 이야기했는데 그 버스가 뭔지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개념상으로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그 서울시의 차도에 여러 교통수단들이 돌아다니죠. 버스도 돌아다니고요. 택시도 네. 돌아다니고요. 싱싱이도 돌아다니고요. 그죠? 네. 근데 버스는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다니는군요. 아, 네. 길마다 다니는 놈들이 좀 정해져 있군요. 네. 버스도 그렇습니다. 버스가 세 종류가 있어요.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해당하는 버스에는 어드레스 버스에서는 어드레스만 돌아다닐 수 있고요.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만 돌아다닐 수 있고요. 컨트롤 버스에는 명령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아니면 헷갈려요. 예를 들면 CPU예요. 이놈은 메인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에 아까 제가 럭키 7을 좋아해서 이 7번지에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CPU가 메모리한테 어떻게 묻는다고? 1번지 7번지 그리고 읽고 싶어 read. 요게 어드레스 버스고요. 요 read라는 신호를 올리는 데가 컨트롤 버스예요. 컨트롤. 그러면 메모리는 똑딱똑딱 시간마다 버스를 살펴봐요. 이 버스에 지금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7번지가 있네. read라네. 아, 7번을 읽어서 어디에 싣겠죠? 어디에 실을까요? 데이터 버스. 데이터 버스에 싣습니다. 이렇게 버스가 종류별로 나눠 있지 않으면 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죠? 그래서 그 종류마다 버스를 따로 만들어 둔다고요. 너무 설명을 잘했나? 네. 만약에 버스가 하나라면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가 한 종류라면. N번지 보내고 명령 보내고 순차적으로 보내야겠군요.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통신에서 패킷처럼 정보를 보낼 때 이놈은 명령어야. 컨트롤 신호야.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드레스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보내야 돼요. 굉장히 귀찮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기 싫으니까 길을 세 종류를 낸 거라고요.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그럼 이 안에 돌아다니는 건 무조건 어드레스잖아 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종류별로 나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4비트 머신이라 그러면 당연히 어드레스 버스도 64차선이에요. 데이터 버스도 64차선이에요. 컨트롤 버스는 명령의 개수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컨트롤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아까 64비트, 128비트, 256비트 머신 왜 지금 이렇게 못 만들고 있을까요? 기술이 안 돼서. 어? 뭐가 안 돼서 세진아? 기술이 안 돼서. 기술은 되죠. 64차선 깔고 땅만 있으면 128차선 깔 수 있잖아. 동일한 기술로. 아닌가? 기술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 없어요? 무슨 기술? 더 얇게 만드는 기술. 맞습니다. 지금 동일한 기술로 64비트 머신을 만든 그 기술로 128비트 머신을 만들려면 2배 커지겠죠. CPU가 2배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메인보드도 2배 커져야지. 그럼 만들면 되지. 좀 크게 만들면 되지. 왜 못 만들지? 비싸서. 안 사서. 크기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니까 하기도 한데 그렇게 커지면 열도 많이 나요. 열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지금 크기로 그대로 줄이려면 열은 더 많이 나겠죠. 네. 예, 못 만든다고.
헐. 응? 기훈아 뭐라고? 네. 뭐라고 하지 않았니? 헐이라고 했어요. 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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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작게 못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불이 잘 나잖아요. 작은데 밀집도 높게 다 이렇게 처박아 놨으니까. 그리고 방수되게 다 꽉꽉 싸매고 있으니까 열이 나갈 통로가 없지. 그러니까 불나지. 그러니까 저는 저가 성능 나쁜 핸드폰을 쓰고 있죠. 불 조심하느라고. 불날까봐요. 어? 아니요.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제가 지금 계속 상식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컴퓨터는 굉장히 상식적인 물건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다 이해가 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CPU가 버스의 데이터를 싣고 메모리가 그 데이터를 보고 어디에서 보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메모리 입장에서 언제 버스의 데이터를 실을지 어떻게 알아요? CPU랑 메인 메모리랑 어떤 약속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적인. 그죠? 시간적인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뭐 어떻게 언제 씻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클락이죠. 우리가 금요일 7시 반에 수업하기로 한 약속은 시계로 맞추는 거죠.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이 동기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하나의 동일한 시간으로 작동을 해야 되니까 클락이 필요한 거예요. 클락. 그걸 클락이라고 합니다. 그죠? 메인보드 보면 이렇게 은색으로 요 부품이 있어요. 이게 클락 발생기입니다. 클락 발생기입니다. 여기서 모든 시계 신호가 나가서 모든 부품들이 동기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째깍 할 때마다 메모리를 계속 버스를 볼 거라고요. 컨트롤 버스를 볼 거라고요. 째깍 할 때마다. 그래서 클락을 째깍 하는 것보다 째깍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클락을 높이잖아. 컴퓨터 튜닝을 할 때. 그럼 동일한 CPU를 클락만 빨리 주면 점점 빨라지겠네. 네. CPU는 똑같아도 그 CPU가 동기를 맞추는 시계를 빨리 가게 하면 CPU가 빨리 움직일 거 아니야. 네. 그럼 계속 높이면 되겠네. 왜 128비트 머신이 필요하지? 클럭을 높여도 뜨거워져요. 예,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너무 빨리 하면 전원을 많이 먹나?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신호를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보다 빨리 하면 연산이 망가져 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 여러분 그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막 뛰는데 러닝머신 너무 빨리 돌아가면 내가 발이 막 헛돌죠. 그런 것처럼 컴퓨터가 오작동을 한다고. 그래서 클락도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높여야지 무한정 높일 수는 없다. 되는구나. 포트가 뭔가요? 우리말로? 포트. 우리말로 포트라고? 항구에는 배가 왔다 갔다 하죠. 네. 컴퓨터 포트는 뭐가 왔다 갔다 하죠? 데이터.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통로라고. 그죠? 뒤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다 포트입니다. 그죠? 하드웨어 포트죠. 요새는 이런 거 없죠? 다 이거죠? 네. 요새 또 이런 것도 없죠? 요거 모양은 사실 다른데 요런 비슷한 거 있죠? USB-C 타입. 네. C 타입하고 기존의 A 타입이나 기존 타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생긴 새. 양면으로 넣을 수 있어요. 아, 방향이 필요 없군요. 그죠?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하드웨어 포트고요. 근데 소프트웨어에도 포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어느 상황에서 써보셨어요? 웹사이트. 네트워크. 그렇죠. 웹상에 맞아. 뭐죠? 뭐 HTTP 콜론하고 뭐 쓰고 콜론하고 뭐 쓰는 거 있죠? 8080. 네. 이런 게 다 소프트웨어 포트예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설명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 수업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서 하여튼 이게 소프트웨어 포트라는 개념이다. 근데 왜 소프트웨어가 포트라는 개념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인터럽트 이야기했었죠. 네. 지금 이 그림 이해 못하셔도 돼요. 그냥 인터럽트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프로세스가 뭔가 일을 처리하다가 제가 맛있게 샐러드를 만들다가 초인종이 울리면 제가 초인종이라는 인터럽트가 울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시퀀스가 딱 있어요. 그 시퀀스가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는 겁니다. 인터럽트를 처리해 준 루틴이죠. 이것도 코드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옷 받아서 옷걸이 걸고 차 한 잔 대접하고 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막 하다가 인터럽트 걸리면 인터럽트 처리 루틴으로 가서 인터럽트 처리를 다 해주고 나면 다시 복귀하는 거죠. 그리고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죠? 하여튼 이게 기본적인 인터럽트 처리 과정이라고요. 아까 요리하고 초인종이 울렸을 때 하는 일을 인터럽트 처리 루틴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키보드가 눌리면 또는 랜 포트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런 것도 다 인터럽트가 걸려요. 또는 디스크 IO가 끝나면 하여튼 많은 인터럽트 종류가 있는데 해당하는 종류마다 다 처리 루틴이 별도로 다 있다고요. 어디에? 운영체제 안에. 운영체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사실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터럽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건 다 하드웨어 인터럽트예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하드웨어가 발생시킨다고요. 대부분의 입출력 장치는 다 하드웨어 인터럽트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발생시키는 인터럽트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4장에서 설명할게요. 일단 그때까지 좀 궁금함을 좀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인터럽트, 하드웨어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소프트웨어가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될 듯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끝입니다. 잠시 한 1, 2분 쉬었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들어갈 겁니다. 소프트웨어 끝나면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2장의 마지막은 운영체제라는 게 있어요. 운영체제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번 주에 오늘은 못해요. 다행이다. 예. 잠시 쉬죠.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털어들어. 디스크가 뭐? 네, 이제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순차적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순서를 한번 보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실행하는 것까지. 처음에 누군가 프로그램 만들겠죠? 네. 그럼 고급원으로 만드니까 그놈을 컴파일 해야겠죠? 네. 어셈블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셈블러? 우리 네. 어셈블리 랭귀지는 들어봤죠? 지난 시간에. 들어봤나? 우리 어셈블리 언어 들어봤잖아, 지난 시간에. 안 네. 들어봤나? 들어봤나? 들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 고급 언어를 컴파일하면 바로 기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고급 언어를 컴파일하면 어셈블리로 컴파일을 합니다. 어셈블리 언어를 다시 기계어로 바꿔주는 게 어셈블러예요. 실제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요. 우리 일반적으로 컴파일이라고 하면 고급 언어가 기계어로 바로 바뀌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어셈블리 언어로 한번 바꾸고 그걸 어셈블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두 번째로 바꿔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깜짝 놀라라. 그래서 기계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놈이 지금 어디 있죠? 컴퓨터 어디에 있죠? 하드디스크에 있겠지. 그죠? 네. 그놈을 마우스로 똑똑 클릭해서 실행시키면 그놈은 어디로 가요? 램이요. 램에 가죠. 그때 램에 간다고요. 메인 메모리로 가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똑똑 실행시키면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이 램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레디 하고 있죠. 실행되려고. 네. 아까처럼 우리 폰 노이만형 구조예요. CPU가 여기 있고 메인 메모리가 여기 있으면 프로그램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요 한 줄 하나가 명령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명령이 실행되려면 이 명령 하나하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CPU로 가야 되잖아. CPU. CPU 가서 어디에 저장될까요? CPU 안에 CPU 안에 캐시 빼고 3개 레지스터? 있잖아. 아, 레지스터. 레지스터 있겠죠. 저장 장치는 레지스터밖에 없으니까. 캐시는 일단 빼고. 그 용도가 레지스터의 역할이라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네. 이렇게 메모리에서 CPU로 명령어를 하나 가져오는 명령어, 즉 인스트럭션을 하나 가져오는 단계를 fetch라고 해요. fetch 확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fetch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가져왔으면 CPU 안에 있는 컨트롤 유닛이 무슨 일을 하죠? 여기 가져온 명령어가 더 센 명령어인지 뺄 센 명령어인지를 해석을 해야겠죠. 그게 네. 디코드예요. 해독하다, 디코딩. 그죠? 해독이 다 끝났어. 더 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어 신호를 대기. 더 셈 연산이야. 그러면 CU가 뭘 해야 되지? ALU한테 너 더해라고 명령을 내리면 되죠. 네. 그게 명령의 실행이잖아. execution.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 가져와서 fetch, decode, execute. 그 다음 가져오고 그게 계속 한다고요. 언제까지? stop이라는 만날 명령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뭐 상식적으로 그래야겠지 뭐. 그 일련의 과정을 명령어 실행 사이클이라고 해요. instruction, execution cycle, 명령어 수행 사이클. 그게 계속 명령어마다 반복되니까 사이클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왜 갑자기 조용하지? 여러분 지금 살아들 있죠? 네. 예.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제안한 게 바로 누구라고? 예, 그게 이 사람이라고요. 메모리에 있는 램에 있는 데이터를 패치하고 컨트롤 유닛이 디코드해서 실제 ALU가 실행하는 이 과정이 계속 돈다고. 그래서 인스트럭션 execution cycle이라고 한다고. 와, 저 지금 막 기대가 됩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계어로 막 할 거야. CPU가 버추얼 머신이 있어요. 그 안에 CPU가 막 값이 바뀌는 걸, 이진수가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레지 않으십니까? 설레요. 막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드럼형 세탁기가 일체형이 많죠. 세탁부터 건조까지 일체형이 많죠. 네. 근데 외국에 가면 세탁기 와셔하고 건조기 드라이어가 분리된 구조를 많이 써요. 와셔 앤 드라이어. 왜 우리는 일체형을 쓰죠? 집이 작아서. 맞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그 사람들도 이거 같이 붙이는 기술이 있겠죠. 집이 좁아서. 뭐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프린터 복합기도 있잖아요. 복합기, 프린팅, 스캐닝, 팩스 뭐 등 다 되는 그 복합기가 고장이 잘 나요. 세 개 따로 있는 게 고장이 잘 나요. 복합기. 복합기가 고장이 잘 나요. 뭉쳐놓으면 고장 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체형 쓰는 이유는 뭐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근데 일단 우리 이렇게 분리된 걸 상황을 합시다. 제가 여행을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10박 11일로. 코로나19로 강의를 안 해도 되니까. 이야. 뻥? 제가 말하는 건 다 뻥이에요. 빨래 더미를 엄청 많이 갖고 왔어요. 빨래 더미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다 세탁기에 꽉 차요. 그럼 이제 어떻게 세탁하죠? 1번을 와시에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다 되면 이놈을 드라이어 옮기고 2번째 넣고 이런 식으로 하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빨래를 빨리 할까요? 일체형으로 하는 게 빨래를 빨리 할까요?
일체형. 나눠서 나눠서 하는 거. 알아서 나눠서 하는 게 빠르죠. 당연하죠. 그 나눠 있으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무슨 속도가? 빨라하는 속도가. 아, 그러면 CPU도 이런 식으로 나누면 좋겠네. CPU도 나누면 좋겠네. 왜? 앞에서 말한 인스트럭션 엑시큐션 사이클이 세 단계로 나뉘잖아. 그리고 패치, 디코드, 엑시큐트 단계는 다 독립적이거든. 빨래와 건조처럼. 저걸 나눠서 착착착착 하면 한 3배 빨라지겠네. 얘는 2배 빨라질 수 있잖아요. 빨래가 무한정으로 많다면. 아니지. 세탁하는 데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세탁하는 데는 1시간 걸리는데 건조는 10시간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되지? 9시간을 대기해야 돼. 중간에 세탁기는 9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 이렇게 되면 빨래가 무한정 많다고 해도 2배 빠르지 않죠? 네. 네. 한 10% 네.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이 두 개의 시간을 어떻게 맞추면 돼요? 똑같게. 1대1로. 예, 똑같게 맞추면 세탁물이 무한정 많다면 2배 빨라질 수 있어요. 물론 옮기는데 걸리는 오버헤드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2배 빨라지죠. 그죠? 네. 네. 그래서 CPU도 그렇게 만들기로 합니다. 진짜로. 그게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이에요. 그게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이라고. 뭐냐? 인스트럭션 엑시큐션 사이클이 3단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첫 번째 한글을 쓰다 보니 첫 번째 명령어를 패치하고 여기는 클락입니다.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디코딩 할 때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패치하자고. 서로 다른 인스트럭션이고 서로 다른 작업이니까 패치와 디코딩을 오버래핑 시킬 수 있다고. 빨래와 건조를 오버래핑 시키는 것처럼. 또 세 번째 명령어가 있으면 첫 번째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에 두 번째 명령은 디코딩하고 세 번째 명령어를 패치하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무한정 인스트럭션 많다 그러면 몇 배 빨라질까? 3배요. 3배. 빨라질 수 있는 거는 패치와 디코드와 엑시큐트가 시간이 똑같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동일한 클락에 다 돌아간다고 가정하면 3배 빨라지는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더 셈 인스트럭션이 빠를까? 곱셈 인스트럭션이 빠를까? 쌤이요. 더 셈이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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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큐트 하는데 네. 아, 모든 인스트럭션들마다 실행 시간이 다 똑같지가 않겠군요. 네. 복잡한 기계 명령어도 있고 단순한 명령어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 어떤 인스트럭션은 시간을 많이 먹고 또 어떤 인스트럭션은 길어. 패치하는데도 걸리는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으로 맞춰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세탁 건조로 이야기를 하려면 세탁은 1시간 걸리고 건조는 10시간 걸리는 걸 세탁을 10시간 걸리게 느리게 만들어. 그럼 더 느려지지. 건조기를 늘려요. 어? 건조기를 늘리면. 아, 건조기를 10대를 붙이면 되겠네. 그건 너무 비쌀 거잖아. 건조기 10대를 우리 집에 어디다 둬? 안방에 둬? 명령어의 길이와 형식에 따라 구조를 나눠. 명령어의 길이와 형식에 따라 어떻게? 구조를 나눠. 뭘 나눠? CPU의 구조를 나눠. CPU의 구조를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앞에 문장은 정답이에요. 명령어의 길이와 구조에 따라
9시로 들린다. 혜림아 코를 머리를 굴려.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 이런 고민을 지금 왜 하는 거죠? 고민의 이유가 뭐였죠? 빨리 쓰려고. 어떤 코가 다 놈은 달라서. 어떤 놈은 명령어가 길어서, 어떤 놈은 명령어가 길어서 패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놈은 명령어가 짧아서 패치하는데 빨리 되고, 어떤 놈은 연산이 간단한 연산이고, 어떤 놈은 연산이 복잡한 연산이고. 이걸 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명령어를 다 짧게 만들면 되잖아.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나온 게 리스크 머신이에요. 리스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높아. 그건 SK고요. 요 리스크 머신이라고 합니다. 리스크는 요 뜻이에요. 뒤에는 다 똑같아요. 앞이 달라요. 리스크 아닌 것은 시스크라고 합니다. 시스크, 리스크. 리스크의 R은 reduced인데, reduced가 무슨 뜻이죠? 줄이다. 감소시키다. 줄어든. 뭐가 줄어들었다고요? 컴퓨터. 인스트럭션 셋이 줄어든다고. 인스트럭션 셋 명령어를 말하는 거예요. 명령어의 개수와 명령어들 간의 차이를 줄인 거예요. 명령어의 개수와 명령어 간의 차이를 줄인 겁니다. 기어 명령어도 조금만 만들고 다 비슷한 크기로 비슷한 수행 시간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시스크는 그렇지 않아요. 요 이야기도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 개론을 이야기하는 수업이라서 다 못합니다. 하여튼 리스크에 있는 기계어 명령어들은 명령어 개수도 적고요. 명령어들 간의 차이도 적어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 하기에 딱 좋은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곱셈 연산은 덧셈 연산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이라 그러면 3을 10번 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스크 머신은 곱셈 연산을 제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급원에서 3 곱하기 10이라고 하면 컴파일러가 3을 10번 더하는 거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연산들을 줄인다고, 개수를. 그럼 곱하기보다 더하기가 더 느릴 거 아니야. 아니죠. 어차피 곱셈은 덧셈을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반복하는 거니까. 컴파일러가 저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게 만들면 파이프라이닝 효과가 좋아진다고요. 여러분들 쓰시는 PC는 다 파이프라이닝 합니다. 우리 쓰는 컴퓨터는 다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 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흘러온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뭐하다 여기 왔죠? 폰 노이만 형 컴퓨터 이야기하다 왔어요. 그리고 패치, 디코드, 엑시큐시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이 과정이 나눌 수 있다고요. 그죠?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들 서로 다른 명령어들끼리 연산 실행 과정을 중복시켜서 할 수 있어요. 그죠? 중복시켜서. 그걸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인스트럭션 파이프라이닝을 하려면 패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 디코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는 시간이랑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디코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랑 세 번째 인스트럭션을 패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3배 빨라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인스트럭션이 복잡하면 그렇게 만들기 힘들다고.
그게 옛날에 만들었던 게 다 시스크 머신이에요. 요즘 PC, CPU는 다 리스크 머신입니다. 다 리스크 머신이라고. 3배 빨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 코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걸 이제 기계어로 컴파일 할 거야. 시스크 머신에서 컴파일 한 거하고 리스크 머신에서 컴파일 한 거하고 기계어 명령어는 어떤 놈이 많을까? 명령어 개수. 리스크요. 리스크가 많겠죠. 어, 동일한 프로그램을 시스크에서 컴파일하면 10개의 기계어 명령어로 만들어졌다면 리스크는 30개의 명령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행 속도는 누가 빠르다? 리스크. 리스크 빨라요. 파이프라인 때문에 빠르기도 하고 인스트럭션이 간단하니까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걸리는 시간도 짧아요. 개수는 많지만 한 개 한 개가 다 간단한 연산이라서. 자, 지금 69번째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데 오늘 할 것은 10장도 안 남았는데 진도는 금방 나갑니다. 이제 멀티 프로세스 이야기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멀티 병렬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 이야기했더라? 병렬 이야기하면서 클러스터 기억나죠? 네. 네. 클러스터 하면서 또 무슨 단어 이야기했었죠? 대꾸대게? 그리드? 그리드. 그리드 컴퓨팅. 클러스터는 컴퓨터 뒤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고 클러스터는 인터넷에 그리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PC 하나에서도 CPU를 이렇게 2개 꽂아 쓰기도 해요. PC 하나에 뭐 4개를 꽂아 쓰기도 하기도 해요. 또는 CPU 하나에 코어를 2개, 4개 붙이기도 해요. 요게 이제 멀티 코어죠. 아마 여러분들 쓰시는 컴퓨터는 보통 요즘 쿼드 코어죠. 코어가 4개짜리죠. 네. 네. 쿼드 코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파이프라이닝도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CPU 개수예요. CPU 개수가 1개에서 5개 많아지면 속도도 퍼포먼스도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단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게 뭐지, 세진아? 너 지금 네 전공 살리느라고 말한 거지? 어? 무슨 법칙? 단계 생산 체감의 법칙. 그게 뭡니까? 세진이한테 지금 화이트보드 공유권을 넘길게요. 와. 뭐라고? 다시. 너무 한계 죄송해요. 생산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맞아요? 맞아요? 네. 설명해줘. 아, 이거 근데 이거 좀 다른데. 사람은 효용이 있어가지고 2개를 먹는다고 2배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고기 먹을 때까지는 2배 행복해지는데 10개 먹는다고 6배 네. 행복해지는 않는다. 네. 예, 네.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 같네요. 실제 CPU를 2개 붙이면 2배 빨라지지 않죠? 왜? 모든 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모든 걸 사용한다고 해도 일을 쪼개서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 나누어서 병렬로 실행된 결과를 또 붙여야 되죠. 네. 오버헤드가 들죠. 일을 나누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결과를 또 결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리니어하게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진 않는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왜 안 지워지냐? 주소? 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제가 오늘 다시 보니까 수업은 10시 15분까지더라고요. 난 10시까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 너무 좋다. 진짜. 어쩔 수 진짜 없죠. 이렇게 정직한 교수님 처음 봐요.
나는 내가 하는 말 다 뻥인데. 아, 여러분 이 지금 방에 34명이 들어와 있죠. 네. 네. 이 중에 수업하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교수님. 교수님. 나지, 당연히 나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태블릿에 이거 글씨 쓰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지금 하기 싫어 죽겠어. 근데 나는 해야 되잖아. 왜? 교수님. 월급 월급 받아서. 나는 여러분이 낸 눈 꿈에서 내 월급을 받거든. 여러분 돈을 냈으니까 수업을 안 들어도 돼요. 오. 돈을 내고 안 듣는다는데 뭐 내가 택시비를 내고 택시를 안 탄다는데 택시 기사는 더 좋아하지.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출석을 매길까? 다 등록금 다 내고 학교 다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요, 건의해 주세요. 아 그렇게 건의해달라고? 야 그거 건의하면 나 사회에서 매장되지 이 사람아. 자 속도해 봅시다. 조금만 더 할게요.